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이죠. 제2절 가치 디자인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치와 목표에 관한 것들, 요런 구분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예. 가치라는 것은 어떤 지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는 어떤 구체성인 거죠. 어떤 가치라는 것은 삶의 지향에 관한 것들, 그렇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인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카이캐슬에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렇죠. 강남구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그게 행복하냐 안 하는 이제 개인에 관한 문제고요. 그래서 가치는 어떤 지향점인 거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목표는 뭐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수단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다 보시면 뭐 어렵진 않겠습니다만 가치와 목표를 좀 구별하는 것들을 잘 구별해서 읽으시거나 학습을 하시게 되면 전혀 어려운 게 없겠고요. 이 은퇴설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나라면 어떻게 해야지?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들으시면 시험을 합격하시는 건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느끼면서 우리도 다 은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과정을 이제 그 어떤 준비를 하면서 강좌를 하려면 준비를 저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꼭 많이 느꼈어요. 네, 저도 은퇴 준비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더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치와 목표란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가치는 스스로 정한 삶의 방향이다. 이게 말들이 살짝 바뀌어요. 또 학자마다 정의하는 게 조금씩 틀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가치는 스스로 정한 삶의 방향이다. 지향하고 있죠, 어떤. 그래서 내려가시면 그에 비하면 가치가 도달할 수 없는 추상적인 방향임에 비해 가치는 도달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방향에 비해 목표는 구체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가치와 목표의 차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실제 이제 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 밑에 내려오시면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건 뭐죠? 가치에 관한 거죠. 여유로운 삶. 그럼 어떤 게 여유로운가 봤더니 고객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향에서 살고 싶어요. 자, 고향에서 살고 싶어는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향에서 살게 되면 어때요? 그렇죠. 여유롭게 살고 싶은 삶 중에 하나로서 고향에 사는 것을 달성을 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에 살면 여유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식의 실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도 어떤 은퇴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그러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이거는 뭐야? 가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고향에서 살고 싶어요. 이거는 목표에 관한 것이다. 이걸 이제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로부터 네 번째 줄 정도 내려가시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치를 알게 되면 삶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지향하고 있는 가치라는 큰 틀을 먼저 캐치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좋죠.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이 가치를 잘 못 만들어내는 거죠. 삶에 지쳐서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유가 없이 살아왔으니까. 자, 네 줄, 다섯 줄 내려가시면요. 고향에 살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면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가치의 한 부분을 달성한 것이다. 그림 1-1을 보십시오. 가치와 재무 목표의 관계라는 게 있죠. 현재 이 아무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가치로 지향하고 있는 바로 가기 위해서 목표들이 있는 거죠. 구체적인. 그래서 브릿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가치에 도달해 가는 거죠. 자기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그래서 가치는 보시면 존재와 느낌이다. being이라는 표현이 나네요. 느낌, feeling.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소유와 행동이다. 가진 것, 행동.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가치는 존재와 느낌의 영역이며 목표는 소유와 행동.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구별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그 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 1-5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이제 가치와 목표가 정리가 돼 있죠. 그렇죠? 읽어볼게요. 시험에 좀 그러니까 가치 파트를 쭉 나열해 놓고 목표를 끼워 넣던가, 목표 파트를 쭉 나열한 다음에 가치 파트를 하나 집어넣어서 다음 중 결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문제 나오기가 쉬우니까요. 가치를 보시면 이제 밸류에 관한 것들은 추상적이고 어떤 지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달성이 가능한 게 아니죠. 존재, 느낌에 관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낌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정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목표의 행동과 조금 헷갈리죠. 물론 행동은 쉽게 찾는데 그나마.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여유, 책임감, 안정감 뭐 이런 것들, 자유라든가 어떤 가치에 관한 것들이고요. 자, 목표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이죠. 달성 가능하고요. 소유, 행동, 구체적인 어떤 사물들이 나오겠죠. 교육, 주택, 뭐 대출의 상환, 뭐 이런 것들,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니까 중간에 박스 안에 시가 나오죠. 야, 멋진 시가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가 생각났어요. 예이치의 지혜는 시간과 함께 온다라는 그런 시가 있었어요. 예이치가 낭만파의 어떤 초기에는 낭만파 시를 많이 썼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젊었을 때는 나무가 이제 나뭇잎을 막 흔드는 거지. 바람결에 따라 흔드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지혜와 함께 생기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와 함께 시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시간과 함께 온다는 거죠. 이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혈기왕성할 때는 지혜가 좀 부족한 거죠. 위즈덤,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시간과 함께 온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젊었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젊었을 때니까 그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네, 그렇죠. 지혜가 생기게 되면 다른 방안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젊었을 때 그렇게 한 게 특권이에요. 젊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젊었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또 아니죠. 어쨌든 지혜는 시간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든가 AI가 막 발달되면서 사람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볼 수가 있잖아요. 기기가 얼마나 빠르고 굉장히 이제 스마트해지고 있는데 사람이 그럼 뭘 하지? 괜찮습니다. 지혜라든가 철학의 영역에 들어가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하는가? 자유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까지 고뇌하고 답을 내놓으려면 쫓아오기 힘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02 보시면 로키치의 가치 목록 조사라고 게 나오네요. 가치 목록 조사. 비슷한 컨셉입니다. 보시면 가치 목록 조사. 그러면 로키치라는 분이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핵심적인 신념이라고 했다. 그게 뭐다? 바로 가치에 관한 거죠. 가치. 로키치의 가치 목록에 나오는데 보시면 지속적이고 핵심적인 신념, 이게 이제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인데 가치를 둘로 나눠요. 또 여기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분류가 틀려지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 두 가지로 나오는데 어떻게 분류하냐? 수단적 그리고 궁극적 가치. 궁극적 가치가 있고요. 수단적 가치,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제일 위에 올라가시면 두 번째 줄에 RVS가 있는데 이게 가치 목록 조사를 통해 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측정법들이 있는데 표 1-6을 보시겠습니다. 표 1-6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수단적 가치가 나오죠. 수단적 가치를 가지고 궁극적 가치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 둘을 구별하는 게 문제에 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관대한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편견이 없고 허심탄회하면 어떻게 된다? 활기 넘치고 적극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 가치가 그죠. 수단적 가치를 통해서 궁극적 가치로 나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그래서 뭐뭐하면 뭐뭐를 통해서 수단적 가치를 통해서 궁극적 가치로 나아간다.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야심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열정적이고 포부가 있으면 궁극적 가치 넘어가죠. 편안하고 순조로운 삶을 살게 된다. 느낌이 오시죠? 좀 더 가치 궁극적인 게 이제 지향점이 있는, 그렇죠? 수단은 좀 더 구체적인 거.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된다.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이제 쭉 분류를 해놓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걸 하나를 집어넣거나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걸 하나를 집어넣어 가지고 둘 중에 결이다는 것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요. 제일 밑에 칸에 보시면 자기 통제라고 나와 있고 자기 수련을 추구하면 인생에 대한 통찰. 자기 수련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인생에 대한 통찰을 가지게 된다. 어려운 이야기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03에 조지 킨더의 이보크라는 게 나오죠. 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조지 킨더가 개발한 고객 상담 모델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이분은 재무 상담사이면서 회계사이기도 했네요. 대단하신 분이네. 자, 이분은 상담 프로세스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건 어떤 파트냐면 비전 만들기 파트예요. 자, 그래서 표 1-7을 보시면 이보크 모델, 상담 모델을 보시면 그 5단계가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비전 만들기, 비전. 말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어떤 가치를 지향한다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데 이 학자는 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말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의 가치와 목표를 파악한다. 그래서 비전 만들기. 자, 그러면 표 1-7 밑에 보시면 비전 만들기 단계를 은퇴 설계 전문가가 고객 상담 시에 활용하게 되면 고객의 가치와 목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분은 그래서 비전 만들기를 고객의 비전, 즉 가치를 고객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3단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 이루어진 질문과 가치와 목표를 적을 수 있는 워크시트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시면 그 단계가 진행될수록 이제 어떤 절박하고 절실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3단계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적는 워크시트.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핵심 가치를 정리한 것을 내면의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학자는 비슷비슷하죠. 핵심 가치를 내면의 소리라고 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시간 계획을 포함시킨 것이 목표 달성 매트리스다. 그러면 가치에 관한 거, 목표에 관한 거.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밑에 보시니까 다음 패러그래프에 꿈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의외로 두려워하더라는 거지. 왜 두려워할까 생각을 해보세요. 꿈이라는 것은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이잖아요. 가고자 하는 어떤 지향점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그 금융교육 때문에 꽤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아주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자꾸 이제 꿈을 가지라고 하니까 꿈이 없는데 꿈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꿈을 꾸기 위해서 자더라고요. 꿈을 꾸려면 자야 되잖아. 근데 자고 딱 일어나 보니까 교훈에 성실이라고 써 있는데 자다 일어나 보니까 그게 거꾸로 읽히는 거야.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꿈이라는 게 알고 보면 가져라 해서 가지는 게 아니죠.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두려워하더라. 자, 그래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좌절과 실망 이런 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진정한 꿈을 찾고 실현해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삶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차례대로 진행해야 되고요. 첫 번째 질문. 자, 돈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수많은 일이 있는데 왜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 일이 많이 났단 말인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돈이 해결되었습니다. 뭘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질문 보시면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예, 저 같으면 상장사 하나 살 것 같아요. 예, 상장회사 하나 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금융투자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자, 이렇게 고객한테 질문을 던지면 이제 고객이 말씀하시겠지. 돈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크루즈 여행을 할 거예요. 뭐 왕국을 하나 건설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기간 제한을 둡니다. 이제 기간 제한을 두는데 5에서 10년을 두는 거죠. 야, 근데 당신이 이제 5에서 10년밖에 못 산대 말이야. 자, 두 번째 보시면 5에서 10년 내지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 그 중에서 뭘 할 거냐? 좀 줄인 거죠. 조금 더 줄여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걸러내는 거지. 시간이 많지가 않네. 그러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상장성 운용? 그래, 상장성 운용보다 더 중요한 게 기간이 짧다면 더 절실한 게 있겠지. 그걸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혹은 뭘 안 하시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요. 이제 정말 무섭습니다. 하루만 살 수 있다면. 고객님, 인생에서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엄청 줄어든 거죠. 이 3단계 질문. 너무 야박하다.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내와 함께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와인을 먹겠습니다. 하루 동안. 그렇죠? 하루밖에 안 산다면 죽도록 먹어도 되겠다. 하루 동안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뭐예요? 가장 절실한 게 나오겠죠? 이렇게 압축해 나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를 보시면 하루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후회스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놓친 것 챙겨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요. 가장 강렬한 소망을 담은 단 하나로 줄일 수 있다면 가장 좋겠다. 3개, 5개보다 단 하나로 줄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지향하는 바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 제약, 돈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해야 되겠죠.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표 1-8 위에 한 세 번째 줄 위로 올라가시면요. 내면의 소리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 질문들을 모두 마치고 자, 이제 내면의 소리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표 1-8을 보시면 내면의 소리, 이게 내가 정말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해주는 표인 거죠. 이 학자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보시면 단계가 있죠. 소유, 체험, 존재가 있고요. 내면의 소리, 해야 하는 것, 하면 좋은 것. 자, 해야 하는 것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소유는 뭐예요? 가져야 할 것, 체험은 꼭 해봐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존재는 뭐예요?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적게 되는 거고요. 하면 좋은 것은 좀 자유롭게 적는 거죠. 이렇게 쭉 정리하게 되면 이제 뭐죠?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좀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오른쪽 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중간 표 1-9가 있죠. 매트릭스. 그 위에 두 번째 줄 올라가시면요. 목표 달성 매트릭스를 작성해 보는 거죠. 이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시간 타임테이블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개월, 3개월, 1년, 3년, 10년, 20년, 평생 이렇게 쭉 늘어놓고 거기에 이제 적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타임테이블까지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렇게. 그래서 표 1-9 아래쪽에 보시면요. 목표 달성 매트릭스를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어떤 패턴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 테이블 안에 기간들이 있겠죠. 짧은 기간이 있을 거고요. 긴 기간이 있을 거고요. 평생 가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여기에 대부분 몰려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길게 보질 못하고 1년 안에 모든 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령 여행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보면 단기로만 생각을 하고 긴 여정을 통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좀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미래를 길게 바라다 보는데 어려움이 의외로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제 내가 추구하는 바를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주고 굉장히 이런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좀 더 명확해지겠죠?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줄 내려가시면요.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은밀한 소망이 튀어나오기도 하더라는 거지.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04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자서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돌아보는 과정.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근거가 되었던 핵심 가치가 드러난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과정을 쭉 기록, 자서전을 쓰다 보면 거기서 이 핵심 가치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박스에 도전해 보세요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책은 몇 권 썼는데 책 쓰다 보면 이제 정리가 많이 되잖아요. 책 쓰면서 더 배웁니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서전을 쓰는 걸 도와주는 실버 산업도 생겼다. 실버 산업 업체들도 있더라. 나쁘지 않은 비즈니스 같아요. 특히 이게 자산이 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를 떠나서 뭔가 이 자신만의 어떤 그 결과물들을 도출해내는 걸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책을 쓴다거나 어떤 단체를 만들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비즈니스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인데 여기서는 이제 자서전을 쓰는 걸 도와주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번에 05로 넘어갈게요. 디자인에 도움되는 개념들이라고 있죠. 가치를 디자인하는데 어떤 것들이 도움되는 것들이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이키가이라고 나오죠. 이키가이란 말이 무엇이냐 보면 사는 이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장수하는 곳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본의 한 마을인 거죠. 섬인데 사람들이 100세 넘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살지? 장수가 자연스러운 곳이야. 보니까 사는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지. 사는 이유가 명확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오래 살더라는 거야. 자, 오래 사는 게 꼭 좋으냐 이런 걸 떠나서 사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장수를 하게 되고 삶이 훨씬 더 풍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 가치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그 삶의 이유, 그 살아가는 가치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세팅해 두면 가지고 있으면 삶이 훨씬 더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키가이 사는 이유쯤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네 번째로 내려가시면 100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일본의 한 곳을 찾아갔고요. 첫 번째 이제 보시면 그 소식을 하더라는 거지 먹는 거. 저는 여기서 틀린 것 같아요. 예. 이상하게 밤만 되면 한잔하고 싶어져가지고 소식을 해야 되는. 그렇죠. 먹는 거에 있어서는 소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바로 이키가이였다. 이키가이. 자, 그래서 보시면 그로부터 한 네 번째 줄 나가면 이게 워낙 오래 사시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죠. 그렇죠. 자, 손녀의 손녀. 그러니까 손녀가 있는데 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 손녀가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손녀의 손녀를 보는 기쁨이 그 어떠냐 보는 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을 걷는 기분이다. 그렇죠? 정말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요양원들이 이제 그 요양원도 일종의 영업이잖아요. 근데 어떤 요양원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건물 안에 유아원이 같이 있는 거야. 유치원이. 그러면 이 연로하신 분들은 이 아이들이 뛰노는 것만 봐도 굉장히 뭐랄까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요양원은 장사가 훨씬 잘 되더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가 뛰노는 거 보면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노는 거 보면 내 마음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특히 그거를 연로하신 분들은 더 크게 느낀다는 거지. 그러면 그분의 사는 이유, 이키가이가 뭐였냐? 손녀의 손녀를 보는 거였죠. 천국을 걷는 기분이었다. 멋진 표현이네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삶에 대한 근원적인 목적이 분명할수록 어떻게 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오래 살게 되더라. 몸과 마음이 건강한다면 진짜 오래 살아도 되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닌 이유는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닌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양가로 2번에
ROL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기가에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는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니까. 사는 이유. 자, ROI가 있네요. ROI, Return on Invest죠. 이걸 또 ROA라고도 하죠. Return on Asset, 뭐 같은 말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투자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베스트에 대한 리턴이 뭐냐. 자, 근데 이거를 따져가지고 ROL이라고, 라이프에 대한 리턴, 두 개를 구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시면 ROI에 빗대서 만드는 Return on Life, Return on Life 두 번째 줄에, 자, 그로부터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이제 딱 이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얼마를 벌었냐? 벌었네? 그러면 그거보다 번 거 가지고 또 뭐예요? 또 벌어야지.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 뭐예요? 계속 버는 게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의 목적은 다시 돈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림 1-3 보면 쳇바퀴 도는 다람쥐 그림이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그 요트 타는 그림이 있죠. 예. 요트의 돛대가 화폐인데, 유럽 같은 데 보시면 진짜 부자들이 요트를 타죠. 우리나라는 뭐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부유층들은 요트를 탑니다. 요트가 이게 조각배 이런 게 아니죠. 굉장히 호화스러운 요트배. 그래서 진짜 부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예, 말을 타고 요트를 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유층들이 하는 굉장한 여가가 되는 거죠. 어쨌든 삶에 대한 어떤 그 이게 뭐냐. 그래서 라이프 자체에 집중하는 거고요. 돈에 집중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쫓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많으시잖아요. 돈이 많으신데 행복한가? 이걸 물어보지는 못했지만은 행복한가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도 돈이 많은데 내 옆집은요 돈이 더 많은 거야. 돈은 내가 좀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말이죠, 그 옆집 아이는 애가 스카이를 한 거야. 그럼 참지를 못하는 거지. 이렇게 돈을 쫓다 보면 분명히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돈이 많아도요, 가령 재벌하고 비교해봐요. 세 발에 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열심히 쳇바퀴 돌아야지. 또 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나면 삶이 다시 세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은 높은 수익률이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가 되면 돈의 목적은 다시 돈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림 1-3 바로 위쪽에 보시면 ROL, Return on Life 관점에서 볼 때 돈은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지. 돈이라는 것은 수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만 돈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삶이 팍팍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느끼는데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가령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돈은요 많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나와 인생을 같이 할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진 돈 속에서 우선순위를 합의를 해서 정해서 맞춰서 살면요 충분히 살아요. 돈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거든요. 자, 양가로 3번에 보시면요, 그 밑에 어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게 있죠. 어플루엔스, 즉 풍요를 뜻하는 단어하고 인플루엔자, 감기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게 뭐냐? 부자병이다. 같은 논리가 이어지고 있죠. 부자병. 부자병이 뭔가 봤더니 5째 줄 내려오시면 남들보다 나은가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혹시 타인보다 무능력한 것인가 자기 비하를 자주 겪게 된다. 그렇죠? 외모면 외모로 비교하고요. 재산이면 재산으로 비교하고 남과 계속 비교하다 보면 어때요? 여기에 빠지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위쪽에. 같은 거죠.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부작병에 걸려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잡 디자인 3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